Why so serious?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 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날씨가 여기저기 좀 다르군요. 네. 지금 저희 곤유브 유튜브에 거의 터줏대감 거의 매일 와 계신 우리 거제에 계시는 먹갈람님은 거제는 좀 흐려요라고 메시지 달아주셨고,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조인순님이 전북 전주는 천둥 번개에 비가 내려요. 이 비 뒤에 봄꽃이 있기를. 그렇죠. 뭐 봄비 내리고 나면 꽃이 피니까요. 오늘 뭐 전국적으로 비 온다는 소식 있죠. 그렇죠. 예, 이신우님, 급여가 통장을 스쳐가는 날이지만 그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곤유브와 전 팀장님과 하루 시작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셨는데, 제가 저거 정말 잘합니다. 10년 동안 스쳐 지나갔어요. 붙잡고 싶은 마음이 크실 텐데 힘내십시오. 1001님, 굿모닝 곤유, 모처럼 보라로 곤유브 들어요. 오늘도 곤유브 듣고 잘난 척해야지 그렇죠. 하셨습니다. 저희 곤유브를 들으시면 하루의 어떤 이야기거리, 화제거리들이 제공이 될 테고요. 잘난 척 하셔도 좋을 만큼 저희가 많은 또 제대로 된 빠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 대부분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승리와 정준영 경찰 출석 관련 헤드라인이고요. 두 번째로 어제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소식들 거의 다 싣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목해볼 최근 이슈들 몇 개 전하겠습니다. 연일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죠. 모든 신문사가 일면에 그러니까 경찰청으로 출두하고 있는 빅뱅의 승리, 또 가수 정준영 씨 사진을 실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두 사람의 경찰 출석 장면들 지켜보셨을 겁니다. 보셨죠? 다들 또 라이브로 중계를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출두했을 때보다 사건의 심각성을 좀 깨달은 듯한 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그때는 피내사자, 이번에는 피의자로 출석을 한 것이고요. 어쨌든 K-팝 스타 이미지도 좀 많이 실추되는 이런 외신들의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부끄러운 일이고요. 이런 가운데 어제 승리와 정준영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말씀해 주신 대로 출석했죠. 경찰이 이들 상대로 해서 성접대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 경찰 유착 의혹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연예인의 성범죄와는 좀 별개로 이번 사안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규명해야 한다라는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약하고 성범죄, 탈세, 그리고 경찰 유착 의혹 좀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들인데 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이 수사가 어느 쪽으로 향해 갈지 저도 좀 기대가 되네요.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헤드라인이 승리, 정준영 경찰 출석 중앙일보고요. 한국일보는 여성을 유의 대상처럼 추악함이 춤춘 어둠의 클럽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질, 마약, 또 이 마약과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거기에 각 클럽들의 탈세, 그리고 경찰과의 유착관계, 여러 가지 본질들이 있습니다. 이 본질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뉴스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된 기사예요. 예, 뭐 다들 실었는데 그 중에서 경향신문 헤드라인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4.17% 상승, 12년 새 최고라고 제목 뽑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 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는데 어제 일제히 공개가 됐습니다.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전국 평균 5.32% 인상되면서 9% 넘게 올랐던 단독주택에 비해서는 좀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떤 상승률을 이끈 게 바로 마용성이라는 그 구역이죠. 마포구, 용산, 성동구 공시가격이 17%나 크게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주택 고시가격이 집중적으로 인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핀셋 인상이라는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특히 고가 많이 오른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시가격이 올랐다. 맞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이 올랐고 12억에서 15억 고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한 18.15%. 그러니까 서울이 14% 올랐으니까 거의 뭐 서울 그중에서도 많이 오른 그 몇몇 지역에 퍼센티지가 상당히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다룬 소식인데 북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탈북 단체의 북한 비판을 막았다. 뭐 이런 보도예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작년 2월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서
탈북자들에게 북한 비판을 못하게 하는 등 이 탈북자와 북한 인권단체를 압박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 항목에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 실명을 밝히면서 통일부가 지난해 10월에 탈북자 출신 김 기자에 대해서 이 판문점에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를 불허한 내용도 기술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도 사실은 이슈가 되긴 됐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대북 협상 전략 차원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다든지 비판 수위 조절하는 건 필요한데 북한 인권 비판 활동 자체를 지금 막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요, 미국 인권 보고서 문재인 정부가 탈북 단체 북한 비판 막아라고 정했고요. 동아일보는 미국 문재인 정부 탈북 단체 북한 비판 말라 압박 이렇게 뽑았습니다. 네. 한겨레의 헤드라인도 볼까요? 나경원 이번엔 반민특위의 말폭탄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이 반민특위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라는 곳인데 1948년 8월에 헌법에 따라서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친일파들의 이 반민족행위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해방 뒤에 반민특위 때문에 국민이 분열했다 이런 주장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친일 청산 활동 펼쳤던 반민특위 활동을 마치 국민 분열의 원인으로 묘사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 나 원내대표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역사적 그 인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해방 이후에 이 반민특위만 제대로 운영이 됐어도 친일 청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일찍 진행이 됐을 것이고 제대로 됐을 것이다라는 역사적 판단이 훨씬 더 우세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는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론 분열이 됐다라는 지적인데 그 반대가 맞겠죠. 국론이 분열됐기 때문에 반민특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해산했다는 어찌 보면 우리 역사의 아픈 부분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역사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어제 그 발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인터넷 뉴스 토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SK케미칼 부사장 구속이라는 토픽입니다. SK케미칼 박철 부사장이 구속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 연구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이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됐던 2013년부터 이거를 최근까지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폐기했다. 맞습니다. 예. 서울대 연구 보고서였고요. 그러니까 지난 2016년에 국정조사에서 이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이 의심되는 연구 보고서가 또 거기선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네. 본인들이 그걸 삭제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까지 이 사실 알면서 숨겨왔던 정황이 포착이 된 거고,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관련자 구속한 거는 지금 필러물산하고 애경산업 대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거 뭐 다 그 당시에 이루어졌어야 했던 일들인데 너무나 한참 지나서 뭐 어쨌든 진실이 다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사장인 박철 씨는 구속이 됐고요. 네. 사장 김철, 이 두 분 다 이름이 철이라서 네. 사장인 김철에 대한 어떤 그 조사도 수사도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넷 뉴스 토픽 운전면허 자진 반납 10만 원? 예,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제 요즘에 그 고령 운전자분들로 인한 사고가 좀 급증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건데, 70세 이상 서울 시민이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은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이제 줍니다. 오늘부터 9월까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부산에서 시행했는데 교통사고율이 좀 줄었다고 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홍보 대사가 네. 양택조 씨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양택조 씨가 방송에 출연해서도 본인은 반납하고 여러모로 편안하다 말씀을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좀 10만 원이 적어 보이기도 하네요. 제 눈에는. 네. 자, 초등학교 앞 극우 단체 집회라는 키워드도 보이는데요. 네, 이거 참 답답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극우 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 법원 출석할 때 그 광주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 외쳤잖아요. 전두환 구속하라, 물러가라. 이번에 명목상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의 항의 집회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학교 앞에서 그렇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해당 초등학교가 집회 장소 법원과 100m도 좀 떨어져 있지 않고 그 뭐 중간쯤에서 하겠다라는 건데 집회 신고 내면은 이제 이게 불어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은 기자회견이라고 해놓고 가서 아이들 상대로 지금 뭐 이런 걸 한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게 극우 세력들의 기자회견 어떤 모습이 될지 이게 사실은 잘 학습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잘 봐가지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불허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초등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네. 깝깝하군요. 짧게 하나만 더 볼까요? 교수님의 수발 매뉴얼이라는 건데요. 그 수발 매뉴얼. 예, 갑질 소식입니다. 네. 예, 성신여대에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조교들이 뭐 이 교수님의 어떤 그 매뉴얼을 한 9쪽짜리로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오렌지는 반쪽, 사과는 3분의 1쪽, 배는 4분의 1쪽, 우유는 반드시 저지방 특정 제품, 고가의 수입 홍차인데 겨울엔 뜨겁게 여름엔 차갑게. 이런 게 9쪽이나 된다는. 교수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교수가 예. 학생들한테 이런 걸 요구한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전교조 중 한 명이 이런 교수 갑질을 지난해 말 학교에 알렸고 학교 측은 이제 와서야 이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좀 검토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좀 존경할 수 있는 스승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